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오늘 짧게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국에서는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그 길이 딱 두 명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되는데도 항상 한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혹시 이게 두 명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 이제 양쪽 끝으로 이렇게 걸어가 주면서 서로한테 공간을 주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도 한 분이 꼭 기다리고 있고 한 분이 꼭 지나가면서 눈인사를 하거나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처음에 제가 영국에 왔을 때는요, 한국에서 있었던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지나갈 수 있으니까 지나갔어요. 그런데 항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아이 유모차를 항상 끌고 다니고 있어서 그런 친절이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하고 기분이 되게 좋았죠. 느낄 때도 있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저 멀리서부터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시점도 오고, 그러면 이제 고맙다는 제스처로서 또 저는 좀 빨리 걸어가주는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면 또 상대방이 걸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 아주 작은 행동들이 제가 육아를 하고 있을 때여서 그랬는지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왔었어요. 육아를 할 때는 어쨌든 마음이 좀 쫓기고 있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피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좀 웃어주고 나를 좀 이렇게 배려해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도 그걸 연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오든지 간에 이제 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닐 때마다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친절함을 베풀 때 사실 기분이, 친절함을 받은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기다려주는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리치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친절함이라는 이 행동이 약물로서 여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친절함을 베풀 때 두뇌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리고 생체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그리고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친절이라는 것, 저 사람이 한 행동이 바로 이 치료제인 친절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생각으로도 막 그래, 친절함을 베풀어야 돼, 친절을 하니까 내가 좋더라,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기분이 괜찮았더라, 그 순간에 내가 나에게 필요한 이렇게 기분 좋은 비타민을 받은 거다. 이제 호르몬 작용이 일어났으니까요. 감정이 일어나면 이제 호르몬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연습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걸을 때마다 항상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계속 연습이 되는 거예요. 친절함을 베푸는 연습, 친절함을 받고 기분이 좋은 연습, 친절함을 베풀고 기분이 좋은 연습.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이를 학교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이렇게 또 좁다란 인도길에서 한 5, 6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애랑 저랑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부딪혔는데, 옛날에는요, 저는 이 통과해야 되는 시점에 있을 때 빠른 사람, 빨리 당도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주고 멀리 오는 사람 천천히 걷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선택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내가 기다려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게 고작 10초거든요. 고작 5초, 10초인데 제가 딱 기다리고 서 있어요. 그럼 남자애가 이렇게 총총총총 걸으면 지나가면서 땡큐 하고 가요. 그럼 옛날에는요, 땡큐 하면 그냥 의뢰, 뭐 you're welcome 한다든지 no problem, 문제 없어 이렇게 대답했는데, 친절이 치료제로서 쓰인다는 걸 공부하면서부터는요, 친절을 제가 베풀었을 때 친절에 제가 쐐기를 박는 행위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갈 때 아유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이러지 않고 저의 기쁨이죠. I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It's my pleasure라고 얘기하는 게 영국 사람들이 좀 쓰는 단어라서, 이제 우리는 미국 영어를 배우고 잘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my pleasure 하는 거 저는 많이 못 들었는데 영국 분들은 my pleasure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my pleasure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감사합니다 했을 때 you're welcome 이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의 기쁨이었어요, 내가 좋은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을 때 아다르고 어다른데 저 어가 너무 마음에 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느끼니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친절을 베풀어야 우리 자신에게도 되게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머리로서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서 그래 친절하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친절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진짜로 친절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하라고 요구를 받아서 하지만 난 진짜 너무 화가 나.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아. 혹은 난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때마다 친절을 베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사고랑 감정이랑 싸우면 언제나 51대 49로 감정이 좀 이깁니다. 자, 그러면 감정이 일어날 때는 사고로 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친절하자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왜 하느냐. 감정이라는 거는요, 연습에 의해서 얘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몸에 입어야 되는 게 감정이에요. 생각은 언제든 평화롭고 안전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는 생각은 언제나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행동은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감정을 잘 다듬으려면 행동으로 이미 해버리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항상 친절해지 생각을 저는 어떤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싶으면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 달 동안 이번 달에 이 행동을 내가 집중하자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제 친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 달은 친절한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마다 친절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행동을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확인하는데 진짜 시간을 많이 써요. 그게 기억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의 감정이 어땠는지가 나의 감정의 기억 저장소에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아이고 시끄럽네. 다음번에 내가 행동을 해야 될 때 이 감정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 행동했을 때 감정이 좋았으니까 내 몸이 알아서 하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좀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마음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내 감정이 기억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힘을 좀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요, 우리의 행동이 일어난 거, 우리의 감정이 일어난 거,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좀 지난 뒤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순간일 때는요, 생각은 사실 그렇게 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만들어 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연습을 좀 하자라고 생각하는 건 이걸로 할 수 있지만 진짜 실천이 될 때는 우리 몸이 반응할 거예요. 우리 몸은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감정의 기억에 따라갈 거고요. 자, 그래서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말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인데요. 저는 태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태산은 그냥 보너스로 받는 거고요. 저는 티끌이에요. 저 자체도 티끌이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강하냐면 지금 여기 내가 사는 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들에 널려 있는 것은 티끌 같은 순간들, 티끌 같은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는 건 지금이 아니라 나중의 일이죠. 나중의 일은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태산을 계속 생각하면서 태산만을 생각하면서 지금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그 방향으로 잘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티끌에 집중해요. 지금이 티끌 같은 순간들. 그래서 티끌 같은 이 순간에 티끌같이 기분 좋은 느낌이 계속 쌓이면 저는 오늘 하루 이 티끌 같은 하루를 사는 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내일을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아는 그런 나이에 좀 이른감이 있기도 하지만 이른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인데요. 그냥 티끌을 잘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친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들로 친절을 베푸셔서 작게 자주 이 감정의 빈도수를 좀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친절을 베풀겠다 이런 거 말고요.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푸시는 게 좋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서 나오려면 이 생각의 깊이 그거를 계속 해봐야겠다 이렇게 계속 까먹지 않도록 이 생각은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마다 감정을 깊이 있게 이 행동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구나 이러고 슉 넘어가지 마시고 기분이 되게 좋네?
이 좋은 게 뭐지? 왜 좋지? 되게 좋은데? 이 느낌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그 행동을 하는데 쉬워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길 마주칠 때 그 꼬마 아이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다 연구가 된 거예요. 친절을 베풀 때 친절을 받은 상대방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내가 했잖아요. 그리고 그 친절을 내가 목격했어요. 상대방은 그게 친절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지나갑니다.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으려고 한 친절은 진짜 친절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이에요. 근데 좀 더 높은 위치에, 좀 더 넓은 위치로 가시면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친절을 베푸는 이 순간, 그 친절이라는 건 내 몸에서 일어난 거고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절을 베풀었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오늘 굉장히 부드러웠고 내가 오늘 굉장히 넓게, 아주 높게, 그리고 아주 밑으로 넓게 이렇게 존재했다는 게 기분이 좋다는 걸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땡큐라고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뇌 속에는 나에 대해서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찰자는 나의 행동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본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의미 있게 봤든 보지 않았든 그건 또한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걸로 충분하죠. 그래서 친절을 베풀 때 사실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내 몸으로서 나에게 친절을 베푼 거고 내가 목격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이 친절을 베푸는 게 사실은 나를 위한 거다, 나한테 좋은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집중을 베푸는 그 순간 내가 괜찮았던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친절도 베푸시고 친절도 받으시고, 그래서 친절을 받은 것도 알아차리시고 내가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도 알아차리시면서 좀 즐거운 분위기가 여러분의 온몸에 좋은 호르몬으로 퍼져서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는데 좋은 에너지로 쓰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즐겁게 그거면 되죠? 그거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